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슈워츠 지음, 서민수 옮김, 도서출판 나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큰 생각의 힘을 이용하여 성공, 행복, 수입의 증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개념과 기법, 원리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공은 지능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되기에 자신을 믿고 크게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성공합니다. 믿음, 즉,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힘, 기술,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그 해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강한 믿음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도록 만들어주며 특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성공호를 발진시켜야 합니다. 크게 믿고 크게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공장입니다. 스스로에게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아주 멋진 날이군요. 날씨도 정말 좋아요. 살아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는 몇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날은 좋은 날이 되어버립니다. 자꾸만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잔소리로 마음속에 일거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배는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쫓아내는 게 상책입니다. 그 대신 승리를 100% 활용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성공을 생각하고 절대로 실패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성공의 생각으로 실패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나는 최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나는 그걸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고 과정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 반사로 우리의 마음은 성공을 초래할 만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 실패의 생각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다시 말해 실패의 생각에 대한 조건 반사로 실패를 초래할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에는 그 어떤 신비한 비밀도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믿어야 합니다. 성공의 규모는 믿음의 크기에 좌우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면 얻는 것이 작지만 큰 목표를 세우면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종이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은 남보다 훌륭한 마음 자세를 갖고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했기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수 핑계증을 정복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먼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행운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 계획, 성공을 낳는 사고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뜻 보기에 불운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특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교훈과 이익을 얻지만 패배하는 사람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성공을 꿈꾸기만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으로는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 원리를 실천하고 통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절대로 운에 따라 승진, 승리, 그 밖에 삶의 온갖 혜택을 얻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면 자신감을 기르고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수칙을 우리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인데요. 행동은 두려움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강화시키고 자신감을 파괴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억은행에 긍정적인 생각들만 저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며 자기 비하적인 사념들이 정신적인 괴물로 자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쾌한 사건이나 상황들은 아예 기억 속에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타인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명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해한 죄책감, 콤플렉스가 자라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행동 수칙입니다. 5번째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자세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언제나 앞자리에 앉고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25%더 빨리 걷는 연습을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진정으로 환하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신을 결코 헐값에 넘기지 말고 자기 비하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자신의 자산에 집중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생각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통이 크고 밝고 명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승리, 희망, 행복, 기쁨을 약속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실패, 패배, 슬픔 등의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
현상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늘려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크게 보고 현재 맡은 업무가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진하느냐, 마느냐는 대개 자신의 현재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기 전에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생각함으로써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더 잘 해내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능률 향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공은 나는 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잘 해낼 수 있다의 정신이 마술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때 창조력에 발동이 걸려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방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오늘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문하는데 10분 정도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법은 간단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생각을 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말을 한다는 간단한 법칙을 알려줍니다. 옷차림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말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쑥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올바로 입어라. 그것은 언제나 그만큼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한 생각을 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의 정신을 고양하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옷차림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중적으로 외모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겉모습은 분명히 내면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봐 김씨, 이봐 박씨, 이봐 이씨 라는 식의 태도로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네 선생님 식의 감정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외모는 분명히 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의 겉모습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여기 중요한 사람이 있다. 지적이고 성공적이며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도라면 우러러보고 감탄하며 신뢰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며 나 역시 그를 존경한다. 반면 너저분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부주의하고 비효율적이며 시시한 인간이다. 그저 평범한 인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없다. 그는 차별 대우를 받는데 이골이 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외모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만큼 대접받습니다. 겉모습 때문에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는 그 생각 그대로 열등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겉모습 때문에 위축된다면 생각이 작은 사람이 됩니다. 반면 최고의 겉모습을 유지한다면 그것에 맞게 최고로 훌륭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먼저 성공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억압적인 힘, 이른바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패배를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소심한 사고 방식의 소유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조언가로 인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심리적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새로운 그룹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가 해볼 만한 새롭고 자극적인 일거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정신적 독소를 몰아내고 험담을 피하고 사람을 화제로 삼았을 때는 긍정적인 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인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여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서비스 제일주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시내티시에서 기름이 떨어진 나는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그 주유소에는 놀라울 정도로 손님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잠시 살펴보았고 그 주유소가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주유원은 내 차에 휘발유를 채워넣고 후드를 들어 올려 엔진을 점검하더니 자동차 앞 유리창을 닦아주고 내 옆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바람이 불어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앞 유리창의 안쪽 면을 닦아드릴 테니 잠시만 비켜주시죠. 그리고는 차 안에 들어와 앞 유리창 안쪽 면을 능숙하게 능률적으로 철저히 닦아주었는데 그 서비스는 이제껏 거쳐온 주유소 100군데 중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작지만 특별한 서비스는 나의 야간 시야를 상당히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유소를 내 기억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이후 나는 3개월 동안 모두 8번이나 신시내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그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번 그곳에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은 항상 고객들로 붐비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 내가 그곳에 들렸을 때 주유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주에서 왔군. 이곳을 다시 찾을 확률은 20%도 안 될 거야. 그렇다면 그에게 정해진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는 그냥 뜨내기 손님인데. 하지만 그곳의 주유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유소는 거의 파리만 날리고 있는 동안에도 바쁘게 주유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곳의 휘발유가 다른 곳에서 파는 10여 개의 브랜드 제품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고 가격에서 특별하게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서비스에 있었습니다. 남다른 서비스가 그만큼 그곳을 번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유원은 처음 방문한 손님의 자동차 앞 유리창의 안쪽 면을 닦아줌으로써 돈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서비스를 최우선시할 때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일주의 태도를 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대를 뛰어넘는다면 틀림없이 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고객을 되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돈의 씨앗이 됩니다. 아니면 일의 능률을 올려줄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역시 분명한 돈의 씨앗입니다. 당연하지만 돈의 씨앗에서는 돈이 자랍니다. 즉, 서비스를 심고 돈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대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돈은 저절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나는 활기찬 사람이다 라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모든 성과는 투자한 열정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활기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뭔가에 무관심하다면 그 대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에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즉 미소, 악수, 대화, 심지어 걸음걸이에도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활기차게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누구도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일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중요하다라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줄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태도를 몸에 익히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생각하면 더 큰 삶을 살게 되어 더 큰 행복과 성취와 수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큰 생각으로 부와 성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